미래의 부산대학교 새내기 여러분, 그리고 자녀의 입시를 위해 밤잠 설치는 학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입시 정보의 안개 속에서 2027학년도 부산대학교 입학 전형의 핵심만 속속 뽑아내어 그야말로 완전 정복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또 뭐가 바뀌는 거야? 하고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라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입학 전형이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부산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멋진 곳이죠. 그 꿈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입학 전형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입시 전략이 한층 더 명확해지고 자신감이라는 멋진 날개를 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027학년도 부산대학교로 향하는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아,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의 얼굴에 이런 질문이 가득한 게 보이네요. 2027학년도 부산대 입학은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지? 서류는? 수능은? 논술은? 면접은? 너무 복잡해 보여. 맞아요. 입시 제도는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그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때때로 길을 잃곤 합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민준아. 그리고 민준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시 내비게이션, 그리고 부산대 입학 전형의 핵심 스포일러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가 오늘 2027학년도 입학 전형의 핵심 변경사항만 마치 마법처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서 어지럽던 머릿속이 시원하게 정리될 겁니다. 자, 손 꼭 잡고 저만 따라오세요. 부산대학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제가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2027학년도 부산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3가지 핵심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첫째, 수능 최저 완화입니다. 마치 높은 산봉우리를 오르는데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길이 좀 더 평탄해진 느낌이랄까요? 인문사회 계열과 일부 의학학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져서 여러분의 어깨에 얹혀있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 이제 숨 좀 쉬겠네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둘째, 논술 영향력 강화입니다. 이건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특정 참가자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심사위원 점수 비중이 확 올라간 것과 비슷해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성적의 비중이 70%에서 무려 8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논술 실력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된 거죠. 글쓰기 능력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벌써부터 어깨춤을 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정시 지원 유연성 확대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수능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이라는 아주 달콤한 혜택이 생겼습니다. 마치 뷔페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된 것과 같달까요? 이 3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입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부터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시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뭐가 달라지나요? 네, 과거에는 그랬죠. 내신 성적이 절대적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적과 함께 여러분의 학업 역량도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재료의 신선도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고 요리했는지도 평가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전형 방법의 변화입니다. 학생부 교과 80%의 학업 역량 평가 20%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학업 역량 평가가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고 그 안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 물리나 수학 심화 과목을 꾸준히 듣고 탐구 활동을 했다면 그 노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둘째, 내신 반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전 과목과 한국사 과목의 석자 등급, 이수 단위를 활용하는 계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기존의 내신 관리를 잘해왔던 학생들은 걱정 마세요. 그 노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셋째, 수능 최저 완화입니다. 인문사회 계열 경영학과 제외의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에서 하보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4개 맞추던 거 5개만 맞춰도 돼 하는 격이니 훨씬 부담이 줄었겠죠? 내신과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수시 전형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아, 학종. 이 단어만 들어도 복잡해하고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능 최저는요? 라고 묻는 눈빛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맞아요, 학종은 언뜻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종은 숫자로만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권의 잘 쓰인 성장 소설처럼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간의 성장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히 내신 등급 몇 점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왜 선택했고 그 안에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했으며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이번 2027학년도에는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형 및 평가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1단계는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최종 선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교과목 선택,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전체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잠재력과 열정, 그리고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합격의 문은 활짝 열릴 겁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수능 최저 완화 소식. 특히 의학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귀 쫑긋 세우세요. 약학부와 치의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이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사 이내에서 하보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는 꿈을 향해 가는데 마지막 관문의 난이도가 살짝 낮아진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더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보여줄 기회 학종에서 찾아보세요. 이제 세 번째 수시 전형,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여기 나는 글 좀 쓴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박수 3번 쳐드리겠습니다. 우승 2027학년도 부산대 논술 전형은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이 합격의 열쇠가 될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전형 방법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70%였던 논술 반영 비율이 무려 80%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학생부 교과 비중은 30%에서 20%로 감소했죠. 이건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 점수 비중이 갑자기 확 올라간 것과 같은데요. 이제 논술 실력이 합격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등극한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글쓰기에 자신 있다면 논술 전형이 훨씬 유리해진 건가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2027학년도에는 논술 실력이 여러분의 학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어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평소에 신문사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다양한 시사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역시 인문사회 계열 경영학과 제외의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하보 이내로 완화되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줄었답니다. 논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펜 끝에서 합격의 빛이 뿜어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수시를 넘어 정시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정시 자연계열 지원자를 위한 전략 가이드인데요. 정시에서는 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2가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게임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스킬이 추가된 것과 같아서 전략을 잘 세워야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영역 간소화입니다. 이전에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로 지정했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과학 탐구 조합이 가능해졌죠. 이건 마치 뷔페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해요. 이제 수학은 미적분만 봐야 해. 탐구는 무조건 과학 탐구만. 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과학 탐구를 1과목 이상은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전략을 세울 여지가 많아졌다는 뜻이니 여러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둘째, 과학탐구 응시자 가산점 부여입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2과목을 모두 응시하면 과학탐구 과목별 변환 표준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합니다. 이건 마치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거죠. 도시공학과는 제외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과학탐구 점수가 100점이라면 5점을 더 받는 격이니 합격의 문턱에서 이 5%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상상해보세요. 과학탐구에 자신있는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이 가산점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이 2가지 변화를 여러분의 합격으로 연결시키세요. 정시 전형의 2번째 핵심은 한눈에 보는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즐겨 하는 게임에서 캐릭터별 능력치가 다르듯이 계열별로 수능 과목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계열의 과목별 가중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유리한 과목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합격 전략의 시작이니까요.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을 볼까요? 국어 300, 수학 250, 영어 200, 탐구 250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국어의 비중이 가장 높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국어 영역에선 거의 만점에 가까워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인문사회 계열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계열이 약학 제외는 어떨까요? 국어 200, 수학 300, 영어 200, 탐구 300의 비율입니다. 여기서는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수학은 나의 친구, 탐구는 나의 연인.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연계열에서 크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의예가 치의과는 국어 160, 수학 240, 영어 160, 탐구 240으로 전체적으로 가중치가 높지만 역시 수학과 탐구의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과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열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골라 입는 것과 같아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편안한 옷을 입어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죠. 이 반영 비율표를 보면서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자, 이제 길고 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2027학년도 부산대학교 입학 전형의 핵심 변경사항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합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종 정리, 부산대 합격 전략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마치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황금 열쇠와도 같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수시 수능 최저 완화를 꼭 확인하세요. 인문사회 계열 약학부 치의과 지원자의 수능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수능에 좀 약한데 하는 친구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더 커진 셈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둘째, 논술 전형의 높아진 비중을 공략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을 목표로 한다면 논술 실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논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셋째, 교과 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에 대비하세요. 단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얼마나 주도적으로 과목을 이수하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알차게 채워나가세요. 넷째, 정시 자연계열 과탐 가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연계열 지원 시 과학탐구 2과목 응시가 합격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과학탐구에 자신이 있다면 주저없이 이 과목을 선택하고 가산점이라는 보너스를 챙겨가세요. 이 4가지 전략을 머릿속에 잘 새기고 이제 자신감이라는 날개를 달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논술고사의 비중을 80%로 높이는 것은 과연 잠재력 있는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공정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고교 3년간의 내신, 성실도를 평가하는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이들은 시험 한 방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꾸준한 노력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학교 내신은 부풀려지기도 해. 논술 실력이 진짜 실력이지.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시 제도는 늘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부산대학교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